갑소유 토지를 을은 20년간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자, 20년 지났다는 거죠. 시효가 완성되었다. 갑토지고. 틀린 것. 을이 취득시효로 등기 청구권 취득한 후 점유 상실하였다면 바로 소멸한다. 틀렸죠.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이렇게 1번이 답이죠. 시효 완성 후 갑이 병에게 토지 처분하고 등기 마치면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맞고요. 소유자 바뀌면 안 된다 했잖아요. 만약 갑이 취득시효 진행 중에 병에게 양도하고 등기해줬다면 그리고 시효가 완성되면 을은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2번은 시효 완성 후에 바뀐 경우고 3번은 시효 완성 전에 바뀐 경우니까 2번은 안 되는 거고 3번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 내용입니다. 4번에 갑이 병에게 처분한 후 병에게 소유 명의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을 삼아 20년의 경유였다. 2차 시효 취득이죠. 어린 병에게 2차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있다. 맞고요. 을이 등기 전에 갑이 병에게 토지 처분하여 이전 등기 해준 후 갑이 다시 소유권 회복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돌아온 거니까 20년 지났으면 갑에게 주장해도 되는 거다 하면 돼요. 자, 시효가 완성만 되어도 돌려달라 못한다 그죠? 또 사용료 달라 이것도 안 된다. 이게 사실은 중요해요. 시효 완성 전에 바뀐 건 상관없고 시효 완성 후에 바뀌면 청구 못한다. 기본. 자, 20번 봅니다. 20번은 문제가 뭡니까?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요거는 가끔 나와요. 가끔. 소유자로 등기된 지 몇 년 지나야 된다고요? 10년. 이 등기는 무효 등기라도 무방하다. 그러나 등기법상 무효 등기 가지고는 시효 취득이 안 됩니다. 등기 승계도 인정합니다. 앞사람 기간 합산해도 된다. 등기 기간을. 선의무과실이라 해야 된다. 언제요? 점유할 때. 선의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점에 자기 게 아님을 몰랐다 해야 돼요. 알 수 없었다. 나중에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등기되어 있으니까 10년 지나면 바로 취득해요. 일필지 일부에는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등기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자, 볼게요. 판례 입장이 아닌 것 하니까 틀린 거 찾으란 말인데, 시효 취득 기초가 되는 자의 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 없다. 요 뜻입니다. 요거. 민법상 무효 등기라도 무방하다. 요 뜻이에요. 이중으로 보존 등기되고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지만 이 무효인 후 등기 기초로 됩니까 안 됩니까? 요거까지는 안 된다. 요거 두 번째 요거예요. 요거. 등기법상 무효 등기까지는 안 돼요. 소유권 없는 등기라도 되는데 등기법상 무효 등기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민법상 무효라도 상관없는데 등기법상 무효 등기는 안 됩니다 이 뜻이에요. 등기 명의 전에 10년간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앞사람 등기까지 아울러 등기되어 있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등기 승계. 3번이 등기 승계 이야기합니다. 4번에 선의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점에만 요구된다. 맞죠? 이 문제가 지금 핵심 내용은 다 들어있네요.
간단하면서도. 점유자의 무과실은 시효취득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맞습니다. 요거는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시효취득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20분 하나 정도 봐두세요. 이거는 복습용으로. 등기부 시효취득 나오면 여기서 크게 못 벗어나요. 무효등기라도 상관없다. 이중보존등기된 무효등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선의무과실은 언제 있으면 된다고요? 등기에 관한 게 아니고 점유에 관한 것이고, 점유 개시 시에 선의무과실이면 된다. 나중에 알게 돼도 상관없다. 등기는 앞사람 합산해도 된다. 무과실은 추정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입증해야 된다. 자, 21번 봅니다. 옳지 못한 것. 무효인 이중보존등기에 기초해서는 안 됩니다. 맞고요.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맞죠. 등기부 시효취득에서 무과실의 여부 증명 책임은 시효취득 부인하는 소유자가 아니라 시효취득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TBC 틀린 거죠. 3번이 틀린 거죠. 지적공부 소관청의 분필 절차 밟지 않은 채 등기부상 분할된 토지, 이 등기는 등기법상 무효등기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시효취득 안 됩니다. 지적에서 분필 안 돼 있고 등기법상 분할 등기되어 있다. 무효등기입니다. 그게 시효취득 안 되는 겁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 앞으로 등기 이전하지 않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22번 잘못된 것. 등기부 취득서가 완성된 후에 부동산에 관한 점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었는데, 그러면 점유자는 소유권 상실하는가?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 등기가 말소되었다. 이 부분이 적법하게 말소되었다는 말이 없죠. 그게 불법 말소인 거예요. 불법 말소돼도 소유권 상실하는 것 아니다 해야 됩니다. 이미 취득했기 때문에. 그 뜻이거든요. 1번이 답이에요. 등기 명의가 매도인이 동일하다. 이를 소유자를 믿고 매수하여 점유한 자, 과실 없는 점유자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과실 없다기가 중요한데요. 과실 없다, 무과실이다 이 말인데, 등기부에 이름돼 적혀 있는 소유자하고 파는 매도인하고 동일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등기부 확인했다 뜻이에요. 등기부 확인했으니까 과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실 없는 무과실. 맞습니다. 등기는 소유권 취득한 자가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할 필요 없고 앞사람까지 아울러서 등기되어 있으면 족하다. 맞고요. 등기부 취득서에서 무과실의 입증 책임은 시효취득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맞고요. 중복 보존 등기된 뒤에 소유권 보존 등기 투자와 이전 등기를 근거로 하는 뒤에 된 보존 등기, 뒤에 된 보존 등기가 무효거든요. 그것 가지고 시효취득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맞습니다. 22번은 1번 하나만 이해하면 돼. 나머지 다 중복되고 같은 거. 자, 23번 볼게요.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은 여러 가지가 있죠. 시효취득도 있고, 무주물 선점도 있고, 배작물 발견도 있고, 동산과 첨부 부합도 있네요.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면 주된 동산 소유자의 소유권이 기속된다. 맞고요. 주종 구별이 안 되면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 합유가 시험 나온 적 있어요. 공유입니다. 동산 부합 나오면 주종 구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동산을 점유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선의이며 과실 없이 들어가면요 5년입니다. 5년. 이게 동산의 단기 시효취득이에요. 동산 단기 취득시효. 선의무과실 들어가면 5년짜리입니다. 선의무과실 안 들어가면 10년짜리거든요.
맞는 말이고요. 유실물 습득한 자 6개월입니다. 6개월. 이게 1년에서 6개월로 바뀌었거든요. 6개월 맞습니다. 소유자가 권리 주장 안 하면 취득합니다. 타인 동산에 가공을 했다. 그러면 원재료 소유자 것인데 가공으로 인하여 가액증가 현저하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공자 겁니다. 맞습니다.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 대상이 안 됩니다. 국유거든요. 부동산은 원시시동 이거 무주물 선점이 안 됩니다. 5번이 틀린 거죠. 무주물 선점은 동산만. 자, 24번 부합 부동산의 부합입니다.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료 저장 탱크는 토지에 부합한다. 맞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법에서 부합이란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일부다 이 뜻입니다. 일부가 되어버렸다 이 뜻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민법에서 부합물은 독립성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문장은 종물이다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세요. 종물이다 하면 요거 틀린 표현이다. 이거 잘 내거든요. 요거를. 종물은 독립된 물건이에요. 오늘 꼭 기억하실 것이 부합물은 물건의 일부라는 뜻이거든요. 종물은 독립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유료 저장 탱크는 종물이다 하면 틀린 거라고요. 부합물이다 해야 돼요. 부합된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건물 임차인이 부착한 벽걸이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은 그냥 쉽게 뗄 수 있거든요. 선만 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에어컨이 종물 아니에요. 부속물이.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도 독립된 물건이에요. 독립된 물건이고 지금 여기서는 임차인 소유입니다. 임대인 거 아닙니다. 지금 그게 중요하다니까. 임차인 소유의 독립된 물건이에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부합물은 독립성이 있다 없다? 이 독립된 물건 아니다 말이죠. 그 다음에 부속물은요? 부속물은 독립된 물건이에요. 독립된 물건이고 지금 현재 여기서 임차인 물건이다 말이죠. 임차인 소유란 말이죠. 되시죠? 그 다음에 종물도 독립된 물건이에요. 주물의 소유자와 동일합니다. 소유자가 같아요. 소유자가 다르면 안 돼요. 요런 내용인데 이거 한 번씩 적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명확하게 들어와 있으면 이게 안 헷갈리는데 늘 헷갈리는 자리거든요. 부합물은 독립된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부속물하고 종물이 독립된 물건이다. 종물의 대표적인 것이 수족관 건물, 횟집 바로 옆에
보강 건물 하나 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이게 횟집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는 거죠. 독립된 부동산인데 종물이다라는 거죠. 횟집 사용에 제공되는 거다. 종물은 부동산도 된다라는 거죠. 주유소에 주유기 권총 빼가지고 넣잖아요. 그 통, 그것도 분리되거든요. 밑에 파이프 하나밖에 연결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주유기도 종물이거든. 근데 유류 저장 탱크는 땅에 묻어놨잖아요. 이거 파내면 뭐 거의 다 부서져서 못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토지 일부다 이 뜻이 돼요. 그럼 이건 종물이 아니고 부합물이다 이 뜻이거든요.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방법 없어요. 그 다음에 타인 임야에 권한 없이 심은 수목 소유권은 심은 사람이 아니라 임야 소유자에게 기속된다. 3번 이게 뭐예요? 부합됐다. 토지에 부합됐다. 이 나무는 토지 일부다 이 뜻이에요. 3번 부합. 24번 연습하셔야 됩니다. 24번 별표도 꼭 복습하십시오. 그 다음에 4번에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됐다.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공유한다 이 말 틀린 거예요.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면 부동산 소유자 겁니다. 특약이 없는 한. 4번이 틀렸고요. 5번에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였으나 주종 구별할 수 없다. 그러면 현재 시가가 아니라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 되시죠? 공유. 24번 연습해 주시죠. (24번은) 충분히 복습해도 됩니다. 할 필요가 있어요. 자, 25번 볼게요. 부동산의 부합, 옳은 거 찾아라. 임차인이 건물 임차인이 권한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으니까 이건 뭐예요? 부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소유권 주장하지 못합니다. 부합됐기 때문에. 이래서 독립성이 없더라도 부속물 매수증을 행사할 수 있다? 안 되죠. 왜요? 부속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속물은 독립된 물건이라야 돼요. 독립성 없으면 부속물이라 할 수가 없어요. 자, 3번에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약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특약이 없으면 부합물의 효력이 미친다 이 말이거든. 자연적 원인 부합 됩니다.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된다 해야 돼요. 시가 1억 상당 부동산에 시가 2억 상당 동산이 부합했다. 동산 가액이 고가라도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동산 소유자 하니까 틀렸죠.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합니다. 자, 26번 부동산의 부합 옳은 것. 2번 보시, 이게 비슷한 거네요. 2번에 보면 권한에 의하여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다. 그거 찾으시면 돼요.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소유권 성립하고 증축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다. 2번이 맞습니다. 3번 조금 전에 봤고 4번 조금 전에 거의 같은 내용이네요. 2번 하나만 다르고 다 같으네요. 27번 볼게요. 부합 옳은 것. 건물과 토지는 각각 부동산이에요. 부합 안 합니다. 1번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건물은 토지에 부합 안 합니다. 부합이란 단어는 물건의 일부다 했잖아요. 건물이 토지 일부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하는 농작물은 정당한 권한이 있으니까 부합 안 합니다. 틀린 것이고요. 건물에 부합된 정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평가되지 않았다. 부합된 정축 부분,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포인트예요. 부합된 정축 부분, 독립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없으면은 기존 건물이 경매되면 평가 안 돼 있어도 같이 취득합니다. 오케이, 그게 포인트예요. 평가되지 않아도 매수인은 취득한다 해야 돼요.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 받아서 나무를 심었는데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권 주장 못합니다. 4번이 답이에요. 이 나무 심은 사람이 누구 승낙 받았어요? 임차인 승낙 받으면 안 돼요. 임대인 승낙 받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5번에 기존 건물의 저당권 효력은 정축 부분이 독립성 가진 경우 정축 부분에 안 미칩니다. 독립성이 없으면 미칩니다. 이해되시나요? 27번도 복습 한번 해두셔도 될 것 정도. 자, 28번 소유권에 근거한 물권적 청구권. 이거는 이제 반환 청구권이 있고요.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고 방해 예방 청구권,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소유권은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법조문이. 누가 누구한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현재 소유자가 현재 방해자에게, 이 방해자는 현재 점유자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점유자.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다 되거든요. 점유 보조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종전 소유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소유권 없잖아요. 현재 소유권 있는 사람이 현재 그 소유물 방해하는 사람한테 기간 제한이 없다는 거죠. 점유권은 1년 제한이 있잖아요. 이건 제한이 없다. 자, 옳은 거 찾아냈습니다. 볼게요. 토지 소유자는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을 미등기로 매수하고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토지 소유자는 미등기 건물이지만 그 양수인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은 없는데 처분 권한이 있거든요. 이 사람 소유권은 없는데 처분 권한이 있단 말이죠. 이 판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 이거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러 번 출제한 거죠. 이 내용이, 기억 내용이. 핵심 지문 중에 하나다. 니은의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 완성자 앞으로 등기 전일 때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소유권에 대해서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시효 완성되면 인도 청구 못한다 했잖아요. 소유자가 소유권 침해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 담보, 함께가 틀렸죠. 또는입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민법 214조에 기하여 방해 배제 비용, 방해 예방 비용 청구할 수 없다. 비용 청구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비용 청구는 안 됩니다. 맞는 말이죠.
방해 예방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위험의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에서 관념적 방해 가능성만으로 방해 염려가 인정된다. 자, 위험 요거는 예방 청구인데 위험성이 어느 정도 위험성이라 해야 되는가? 위험하니까 예방 청구하는 거잖아요.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럼 이 위험성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 위험성. 지금 여기 문장에서는 언더라인 해보세요. 관념적인 방해 가능성. 관념적인 방해의 가능성. 그냥 이론적으로 위험하지 않을까? 이 정도. 안 위험하다가 아니라 그 정도면 이론적으로는 위험해. 이해됩니까? 추상적 방해 가능성 이 뜻이에요. 추상적 방해 가능성. 그런데 이건 틀린 겁니다. 어느 정도 위험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대법원 판례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줄여서 설명하면 객관적으로 그 방해 발생의 여러분 가능성을 없다 하면 50% 미만이에요. 50% 기준하면 50% 미만이면 가능성 없어. 50% 이상이면 가능성 있어. 이렇게 보통 구분하거든요. 근데 가능성은 그러면 수치로 하면 환산하면 50% 이상 넘어가면 가능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8, 90% 넘어가면 대단히 가능성이 있죠. 그걸 한자로 개연성이라 그래요. 가능성보다 훨씬 높은 가능성을 뭐라 한다고요? 개연성. 개연성이. 요거 정도까지는 안 되고 요까지 가야 된다는 말이죠. 비가 안 오는데 담장이 지금 무너지려고 돌이 이만큼 튀어나왔잖아. 비 오면 이거는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어디겠습니까? 개연성 쪽이라. 오케이, 그 뜻이. 그러니까 지금 축대 공사해라. 이런 이해되시죠? 가능성보다 훨씬 높은 가능성을 뭐라 한다고요? 개연성. 거기 이 위험의 그 밑에 해설란 한번 보아보세요.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에서 방해 염려 이것은 관념적인 방해의 가능성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필요하다. 그거 읽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위험은 틀린 거다. 근데 요거는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지문이에요. 이게 이때까지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지문이.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건물의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도 건물이 불법 점유에 대해서 직접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맞죠? 등기 안 한 사람이니까 소유권의 근거는 직접은 안 되잖아요. 맞는 말이죠. 리얼하고 비어. 리얼 비어. 위험은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겁니다. 작년에 나온 게 예방 비용 청구할 수 없다가 시험에 나왔어요. 염려가 있으면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예방 청구 이해되시나요? 또는입니다. 여기서 또는 손해배상 담보 제공 청구 담보 청구 이렇게 뭘 청구할 수 있다고요? 예방 청구. 위험한 염려가 있으니까 방해 염려가 있으니까 예방 청구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 담보 청구할. 여기서 플러스 비용 청구 된다 안 된다. 여기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비용 청구를 이게 들어가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다.
28번도 한번 봐두세요. 연습 물권적 청구권. 자, 29번 보겠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 옳지 않은 것. 아직 소유권 취득 못한 건물 매수인은 불법 점거자에게 직접 명도 청구 못합니다. 맞죠? 2번은 상대방인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기 핵심은 점유할 권리. 점유할 권리를 두 글자로 바꾸면요. 본권. 요걸 바꾸면 본권이 있다. 그 사람한테. 뭐 지상권, 전세권 있다. 끝날 때까지는 못 주겠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뜻이거든요. 점유할 권리 있다. 그게 포인트. 토지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는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그건 안 되죠. 3번이 답이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안 걸립니다. 맞습니다.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방해 예방입니다. 관념적인 방해 가능성만으로는 방해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간평에서 나온 간평. 관념적인 가능성 갖고는 안 되고 개연성까지 가야 된다. 그죠? 오케이. 글자 하나만 구분하시면 돼요. 이거는 중개사 시험에서는 아직 안 나온 겁니다. 간평에서 지금 하나 나왔네요. 한번. 30번 이건 중복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이미 했던 거예요. 보지 마세요. 지워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는 공유입니다. 공유는 뭐 우리 여기서는 주기토지통행권, 시효취득, 부합, 그 다음 공유 서너 문제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세 문제 정도는 낼 수 있다는 생각이습니다. 공유를 볼게요. 공유는 소유자가 2인 이상입니다. 그래도 소유권은 한 개예요. 물건도 한 개예요. 물건 한 개, 소유권 한 개. 소유자가 2명 이상이다. 근데 이들이 뭘 갖고 있다? 지분을 갖고 있어요. 지분은 소유권의 일부예요. 물건의 일부가 아니고 권리의 일부예요. 하나의 소유권을 지분에 의해서 불량적으로 귀속되는 거죠. 다수에게. 물건 하나, 소유권 하나는 일물일권주의. 단독 소유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소유자가 2명 이상이다. 이제 공동 소유인데 공유의 가장 큰 특징은 공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 자유다.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인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관리는 공유자 과반수입니까? 지분의 과반수입니까? 지분의 과반수. 그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존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공유물 처분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 예, 그게 포인트죠. 자, 보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공유자 1인이 옳은 거 찾아라. 다른 공유자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거 보존행위로 볼 수 없다. 1번이 답이네요. 다른 공유자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 못합니다. 예. 자, 지분 포기하면 다른 공유자 지분 비율로 기속해요. 국가 기속 틀렸죠? 공유물 분할은 전원 참여해야 돼요. 과반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원 참여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무효예요. 그것도. 전원입니다. 지분 과반수가 아니고. 재판상 분할 판결 나오면 등기 없이 물권 변동. 협의 분할하고 조정의 경우에는 등기해야 되고 판결일 때는 등기 없이. 공유자 한 사람이 지분 위에 담보 설정을 했고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물건에 집중되는가? 집중되지 않는다. 여전히 종전 지분 위에 남아있다. 이렇게 공동저당권이 되는 거죠. 잘했습니다.
2번 볼게요. 공유 지분. 한 개의 부동산에 여러 명의 공유 지분을 인정해도 일물 일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공유자가 한 명이라 두 명이라도 되고 100명, 1000명이라도 상관없어요.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습니다. 그러려면 공유 지분은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는 거죠.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안 해두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지분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제3자가 없으면 실제 지분에 따릅니다. 맞습니다. 즉 당사자 간에는 실제 지분에 따른다는 거죠. 각 공유자가 지분 처분할 때는 자유입니다. 동의 필요 없어요. 자유입니다. 리얼이 틀린 겁니다. 공유자가 지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상환하면 다른 공유자에게 기속됩니다. 국가 기속 틀렸잖아요. 비협의 지분 포기라는 물권 변동은 포기가 의사표시거든요. 포기한다 의사표시란 말이에요. 의사표시 했을 때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비협은 맞습니다. 리얼하고 미음이 틀렸네요. 자, 33번. 공유물의 사용수익 처분 옳지 못한 것. 공유자는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 변경할 수 없다. 맞고요.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 있어야 되거든요. 관리는 이게 틀렸네요. 공유자 과반수가 아니고 지분의 과반수. 요 3번 요게 몇 번이나 시험 나온 거예요.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 공유자 수의 과반수가 아니고 지분의 과반수. 관리 비용은 지분 비율로 부담하는데 1년 이상 지체하면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1년입니다. 공유 부동산의 제3자에게 원인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각 공유자는 전부 말소 청구 구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자, 34번.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 찾아라 이 말은 보존행위 찾아라 이 말이죠. 보존은 단독으로 할 수 있거든요.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 자유입니다.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기억 들어가야 됩니다. 공유물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점유에 대한 인도 청구 이것도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보존행위. 기억 니은 들어가야 됩니다. 답 1번밖에 없네요. 기억 니은 들어간 게 1번 하나밖에 없어. 자, 또 봅니다. 소수가 단독으로 배타적으로 점유할 때 다른 공유자가 전부 인도 청구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네요. 과반수가 배타적 점유하면 인도 청구 못 하거든요. 소수가 하면은 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보존행위입니다. 공유물의 임대차 해지, 갱신 요구 거절, 리얼 이거는 뭡니까? 임대차하고 임대차 해지는 관리입니다. 관리니까 지분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 그러니까 과반수일 때는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과반수 지분 안 가진 소수 공유자는 못하는 거죠. 공유 건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을 결정하는 것 이것도 지분의 과반수 되시나요? 공유물의 처분, 건물 신축 이건 뭡니까?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 못한다 해야 돼요. 이거는 아예 못하는 거다. 자, 35번. 공동소유, 판례, 다른 것. 공유물 조정 절차에서 협의 분할, 현물 분할 협의가 성립해서 그것을 조정 조서에 기재하면 등기 없이 각 공유자의 소유권 발생한다. 조정의 경우에는 등기해야 된다 쪽이죠. 1번이 답이에요. 토지 공유 지분의 저당권 설정되어서 2필지로 2필지로 분할되었다면 저당권은 분할된 2필지 위에 종전 지분 비율로 존속한다. 맞습니다. 1필지의 공유 지분에 건저당이 설정되고 2필지로 분할되었다. 건저당은 설정자의 단독 소유로 된 토지에 집중하는 건 아니다. 2번, 3번 같은 말이죠. 4번에 합유자가 다른 합유자 동의 없이 합의물을 처분했다면 공유와 달리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가 아니라 무효다. 맞습니다. 합의물 처분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 동의 없으면 무효입니다. 그냥. 5번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에 미달하여도 보존행위로서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배타적 사용하는 사람이 과반수인지 소수인지 구분은 안 되지만 일단 보존행위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반수라는 말이 없으니까 과반수 아닌 경우다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36번 공유 옳지 못한 거. 공유자 중 1인은 제3자에게 운임무효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 토지를 처분해서 제3자의 단독 명의로 등기된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 등기 전부 말소를 못합니다. 처분한 사람 지분은 유효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전부 말소는 안 됩니다. 일부 말소 들어가야 돼요. 맞고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거 보존행위가 아니다. 단독으로 못합니다. 맞습니다. 공유 건물의 소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 상대로 자신에게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소수가 소수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이 틀립니다. 소수 지분 공유자가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지분 비율만큼. 5번도 주의해야 됩니다. 자, 37번 하나 더 볼게요. 공유물 관리가 나오네요. 지분 과반수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옳은 것. 공유자 과반수 틀렸죠. 벌써 1번이. 지분 과반수 해야 되잖아요. 관리 나오면 무조건 지분 과반수입니다. 그거 조심하셔야죠. 관리 특약이 공유 지분 본질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다. 그러면 이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별 승계에게 당연히 승계된다? 아닙니다. 그걸 알고 매수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 승계하는 거 아니다. 모르고 들어온 사람한테 당연히 승계한다고 안 되죠. 그거 최근에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2번이 공유 건물의 임대차, 해지, 갱신요금 거절. 이건 처분입니까? 관리입니까? 관리입니다. 처분 틀렸죠. 관리행위입니다. 과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 허락받은 제3자 적법입니다. 적법. 그러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맞습니다. 누가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나요? 과반수권자가 반환해야 돼요. 임차인이 반환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반환해야 돼요. 4번 지문 꼭 주의하시고요. 공유 건물을 소수자가 다른 지분권자 동의 없이 임대하여서 제3자가 점유하면 적법이 아니죠. 과반수라야 적법이죠. 소수는 부적법이죠.
적법하지 않다.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다음 페이지 38번